안녕하세요. 수능 만점 훈련소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아마 작년에 이어서 저를 뵈면은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다 새로 만난다고 생각하고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덕후 모의고사 해설 영상도 그렇고 또 학력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그 이외의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찍어서 올리게 될 거고요. 올해부터. 올해 첫 영상이 될 텐데 2월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번 덕후 모의고사는 원래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이 됐고 그 학원에서 시행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 1월 말쯤부터 2월 초중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시험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애들 거 스케줄을 다 조사해 보니까 화요일이 제일 학원 가는 애들이 적길래 화요일로 선택을 해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덕후 모의고사는 윈터스쿨 고3 평가고사라고 적혀 있어요. 시험지에. 말 그대로 예비 고3들을 위한 시험지예요. 1월 한 달 동안 공부 잘했는지 체크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미적 기한은 전범위가 아니고 2단원까지만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이번 수학 기준으로는 뭔가 딱 개념 확실히 잡자라는 의도로 공통이든 선택이든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통에서 한 13까지 그리고 미적에서도 한 27까지 잘 안 풀렸다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아직 내가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면은 10번이 생각보다 좀 당황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절대값이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BN이 AN 플러스 1이었나요? 뭐 이런 관계식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요거 시작점인 A2가 양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무조건 파악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케이스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고 13번은 요새 핫한 극한에서 분수 나오는 거 그래서 인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굳이 그래프로 접근 안 하고 그냥 인수 가지고만 갖고 놀면 되는 거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잘 생각만 할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14번 긴디 문제 조금 당황할 만 했고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는 15번인 것 같아요. 이번에. 15번 좀 까다로웠고 또 21번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게 갔을 수도 있고 이것도 거의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 못 잡으면 결국 F'X가 0이거나 G'X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얘가 말이 안 되죠. fx가 3차여가지고. 그래서 G'X가 무조건 0이라면 Gx는 상수함수구나 까지 잡을 수 있었다면은 되게 쉽게 갈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22번은 그 작년 6구 수능처럼 지수로그 함수로 내긴 했는데 솔직히 완전 기본적인 거에 지나지 않았어요. 별로 어렵게 아예 안 냈고. 그리고 확통 대부분의 확통로들 좀 쉽게 풀었을 텐데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 쉽게 나온 거 맞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확통이든 미적이든 진짜 웬만하면 27번부터 풀이를 해요. 근데 27번까지 너무 쉬워서 안 했고 사실은 29번도 할 가치가 없었는데 그냥 4점짜리라 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쉽게 나왔고 30번 그나마 하나는 그 부분적 여사건 개념이 있어서 이거는 혹시나 맞았더라도 조금 헤맸다면은 들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미적은 그래도 완전한 킬러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그냥 적당히 까다롭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26번 수열의 극한 같은 것도 개념이 혹시나 흔들렸다면 조금 헤맬 수 있었고 27번 그리고 30번 그래프 그리기도 잘 나왔고 29번의 이 수열의 극한 문제 역시도 되게 당황 많이 했을 수 있을 법한 문제였는데 이제 얘는 R과 K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풀 수가 있었던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은 딱 개념 잡기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번까지 미적은 27번까지 확통은 뭐 거의 30번 내내 8문제 다 잘 안 풀렸다면은 좀 반성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3 입장에서든 아니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든 웬만하면 올해 처음으로 본 이런 전 과목 물론 탐구는 없었지만 이렇게 국영수 다 본 모의고사일 텐데 시간 관리 같은 것도 한 번 더 생각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첫 스타트 끊기에 좋은 시험이었다. 오답 빡세게 하시고 문제 나쁜 거 없거든요. 막 너무 지엽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틀린 문제들은 오답 빡세게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통 6번입니다. 자, 이 문제 생각보다 당황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좀 배우는 건데, 오히려 고2 때보다 이제 고3이나 재수생 들어가면서 좀 내신틱한 문제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는 유형이에요. 바로 뭐냐면, 일단 이렇게 등호 두 개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는 K로 쓰는 건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랑 K랑 같다라고 하니까 로그 A의 B는 9K일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보면 로그 B의 C는 3K일 거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로그 C의 A는 K다. 여기까지 잡을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로그 처음 배울 때 얘랑 얘는 서로 역수관계다 보니까 곱하면 1이라고 배우죠. 근데 그거 배우면서 또 하나를 뭘 배우냐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의 곱도 배우거든요. 얘는 따지고 보면은 얘네끼리는 전부 다 역수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1이 돼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 그 미체 변환 배웠죠. 이런 로그가 있으면은 그냥 어떤 미치는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그냥 D 같은 문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네를 바꿀 수 있고 얘도 똑같이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똑같이 바꿔버리면 이렇게 다 똑같이 D를 미치로 하는 로그로 밑변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 역수관계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도 지워지면서 결국 싹 다 1이 된다는 거죠.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세 문자가 맞물리는 형태로 곱해져 있어도 1이고 이거는 뭐 4개 문자든 5개 문자든 똑같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오고 딱 3개까지 많이 등장한다. 결론. 얘네 3개가 딱 이 관계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싸그리 곱해버렸을 때 좌변에 있는 애들끼리의 곱이 1이 되니까 여기는 1이고 우변은 얘네 3개의 곱이니까 27K 세제곱. 따라서 K 세제곱이 27분의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는 3분의 1이 되겠죠. 아, 그럼 얘가 3분의 1. 얘는 그거의 3배니까 1. 얘는 그거의 9배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랑 얘의 합이면 얘네 둘의 합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7번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구하는 거에 있어서 솔직히 너무 쉽거든요. 구하는 방법은. 근데 얘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거 구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얘랑 얘랑 같다고 해서 여기 교점의 좌표부터 잡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고 해버리면은 x가 어차피 넘어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x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아 오케이 중간 교점 0이니까 당연히 이쪽은 2고 이쪽은 마이너스 2겠구나. 그럼 우리는 마이부터 0까지는 이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곡선 빼기 직선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오히려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인 x에서 곡선을 빼서 이렇게 정적분 하면은 당연히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간에 계산이 2번이나 들어가고 좀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자면은 일단 차함수 내지 빼기 함수라고 부르는 그 개념을 먼저 일단 한번 적용해서 결국에는 이 적분 넓이는 뭐랑 같냐? 곡선에서 직선을 뺀 요 3차 함수 있죠? 이 차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걔는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따로 그린다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2, 0, 마 2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구할 때도 똑같이 결론적으로 이때랑 이때 따로따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위에 적분처럼. 근데 그것도 귀찮다는 거야. 자,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 아마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배울 거거든요. 2차 영역에서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 라고 한다면은 이런 넓이 어떻게 구해요? 6분의 절대값 a. 이 a는 뭐예요? 여기 2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는 거죠.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해서 흔히 63 공식이라고도 배우죠. 2차에서 63 공식. 그리고 3차 역시나 최고차항계수 a로 잡았을 때 이때는 상황이 뭐예요? 이렇게 세근에서 만날 때 말고 어떤 상황을 배우냐? 하나 중근이어서 이렇게 결국에 또 두 점에서만 만날 때. 그럼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최고차항계수 음수로 돼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그림일 때는 12분의 절대값 a 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두 개는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또 생각보다 적용 안 하는 고3들도 많아요. 이거는 무조건 써먹어야 돼요. 왜냐? 자, 스킬은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자기 선택인데 그 영역에서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계산 속도. 스킬을 받아들였을 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냐?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노가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속도만으로는 불안하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그 안정적인 게 뭐겠어요? 실수 유발이죠. 실수 유발. 오히려 스킬을 썼을 때가 훨씬 실수 유발이 덜해요. 왜냐? 계산이 쉽잖아. 그냥 두근만 알면 그거 세제곱하면 되고 차를 해서 최고참 개수도 대부분 뭐 1로 주거나 아니면 1이 아니더라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적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더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면 이런 적분은 막 개수가 분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된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이 넓이 공식인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차 함수에서 지금 중근이 아니고 세근에서 만날 때죠. 그치만 지금처럼 정확히 딱 두 근이 같아서 대칭 관계일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하나 지날 때, 그때의 넓이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둘 중에 아무거나 절반만 볼 거예요. 이 절반에 대해서, 자, 밑에다가 한번 정리해주면, 정확히 변곡을 지날 때예요. 이게 꼭 원점일 필요는 없어, 변곡이니까. 아무튼 이게 변곡점일 때, 기준으로 해서 요 넓이, 얘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최고치 함수 이렇게 됐을 때 얘는 4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돼요. 4고 여기도 4예요. 그럼 이제 이것까지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두 개 넓이의 합은 그냥 이게 2로만 바뀔 뿐이에요. 왜냐? 경호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넓이는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적용시켜 보면은 요거 어떻게 한다? 얘네 2랑 0이니까 차이가 2죠. 그러면 4분의 여기 최고참 계수 1, 2 빼기 0의 4제곱, 즉 16. 지워져서 4가 돼. 이 넓이가 4니까 이것도 4. 따라서 4 더하기 4에서 8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해. 이거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수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0이 위에 있으면서 아래가 또 음수다? 이거 실수 나오기 엄청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 문제는 갖고 왔어요. 아무튼 답은 8이니까 3번이 됩니다. 공통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전혀 어려울 거 없는 문제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이런 a는 상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기 위해서 미분부터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x세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인수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항상 모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똑같지만 이거 인수분했을 때 이쪽은 무조건 허근이에요. 무조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실제로 판별식 해보셔도 그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얘는 1만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도함수죠.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얘는 f'x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1에서만 극소다. 즉 원래 fx는 이런 2차 함수꼴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1, 대입하면 마삼이죠. 근데 이게 무조건 a제곱 빼기 4a라는 상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는 이 최소값인 마삼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쪽도 등호가 있으니까. 끝. 그럼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이 0 이하니까 인수분해하면 a는 1에서 3 사이. 모든 정수 a의 합이니까 1, 2, 3의 합해서 답은 6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바로 핵심이 뭐였냐? 등차 수열 AN인데 두 등차 수열이니까 BN도 등차라는 거를 못 잡으면은 그냥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뭐 아예 풀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뭐 케이스 나누고 어떻게 하면 풀리겠지만 BN이 등차라는 걸로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 A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걔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한번 해보자면은 얘는 A, 뭐 A 빼기 2, A 빼기 4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들이겠죠. 쭉 갈 거예요. 근데 B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B1은 절대값 A2고 B2는 절대값 A3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절대값 씌운 게 이제 B1이고 또 절대값 씌운 게 B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도 등차거든? 그러면 이 A2라고 한 요게 만약에 양수였어.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떤 값이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이게 한 5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3는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랬을 때 걔네를 절대값 씌우면 5, 3, 1, 1,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이니까 3.
뭐 5 이렇게 가겠죠. 얘네들이 바로 B1, B2, B3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BN이라는 수열이 등차가 되나요? 이거 등차가 안 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2로 가다가 갑자기 0으로 가더니 2로 가면은 이거는 등차라고 안 부르잖아. 무슨 말이냐? 얘가 양수라면 이 AN이라는 수열은 결국에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음수 영역으로 갈 거고, 그럼 걔네를 절대값 씌웠을 때 이제 등차가 깨진다는 거예요. BN이라는 수열이. 따라서 무슨 말이냐? A2는 무조건 0 이하여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A2가 뭐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A3는 마이너스 5고 얘는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음수일 거고 걔네를 절대하면 이게 B1, 얘가 B2, 얘가 B3 이렇게 간다면 어때요? BN이란 수열도 계속 등차를 이룰 수 있겠죠. 플러스 2짜리 공차로. 따라서 그리고 이게 0인 것도 상관없죠. 0 마이 마사 마육 돼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0까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2가 무조건 0 이하구나. 그럼 당연히 A3부터는 싹 다 음수 확정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쉽게 풀린다. 왜냐? A1 더하기 A2는 B1 더하기 B2인데 B1이 요거고 B2가 요거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되는 상태였고 근데 어차피 A2 0 이하, A3 확실히 음수인 거 나왔으니까 둘 다 아무튼 음수잖아. 그러면 그냥 절대값 풀 때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리겠지. 그 말은 얘네 싹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2A2에다가 A3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A1 더하기 A3는 등차 중앙 때문에 뭐랑 같죠? 가운데 거 두 배랑 같죠? 얘네 둘의 합이 2A2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4A2가 되면서 그게 0이니까 A2가 빵이구나가 나오는 거야. A2 빵인 건 아까도 봤지만 만족한다. 그러면 AN의 수열이 끝났다. 얘가 0이니까 이렇게 쭉 갈 거고 그러면은 첫째 항은 2였겠죠? 그럼 쭉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거 절대값 씌운 0이 B1, 이거 절대값 씌운 2가 B2, 얘가 B3, 얘가 B4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B4 빼기 A4는 B4가 6이고 A4는 마사니까 마사를 빼는 거라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BN이 등차라는 걸로 얘를 잡아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절대값이 바로 케이스 분류 없이 풀리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속도 함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건 완전 개념 문제인데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보면 A초부터 B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x, t를 우리가 보통 위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A부터 B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두 번째, 이동거리 혹은 움직인 거리. 이건 어떻게 구한다? A초부터 B초까지 그냥 속도 함수가 아니고 절대값에서 구한다. 우리는 딱 이거 두 개만 알아두면 돼요. 그랬을 때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A니까 이 A라고 하는 건 0부터 4까지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림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속도함수 보니까 3t로 묶고 나면 t 빼기 2라서 얘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0부터 2까지. 그래서 vt가 있고 0부터 4까지의 절대값이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 4까지 있고 이 넓이 a라고 하고 이 넓이 b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넓이를 ab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4초에서의 위치가 나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도 생각해 봅시다. 4초에서의 위치 빼기 0초에서의 위치는 그냥 적분을 한 거죠. 그럼 그냥 적분이니까 뭐예요? 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4초에서의 위치도 a래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쪽 양변에 b랑 b가 날라가서 a 빼기 이게 마이너스 a가 됐다. 넘기면 0초에서의 위치는 2a랑 똑같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다? 0초에서의 위치다. 즉 우리는 이거를 궁금해한다. 끝이라는 거야. 이 밑에 넓이만 구하면 되죠. 근데 이 밑에 넓이는 굳이 정적분 안 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차 함수에서 요 넓이니까 지금 얘가 3t제곱 빼기 6t로 최고차 함계수 3이니까 6분의 3 하고 나서 이거 차가 2니까 2의 세제곱 넓이 공식이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최종적으로 4가 되고 이게 A 넓이니까 2배 한 8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자,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A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주기는 지금 앞에 파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2가 되겠죠. 이런 상태인데 얘네들이 이런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을 뭐 a, b, c라고 하자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대칭성 때문에 뭘 알 수 있냐?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 자체가 알파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도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도 똑같이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은 이 좌표는 1 빼기 알파라고 쓸 수가 있을 거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지만, 자, 이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얘는 아예 같은 개형, 같은 모양인데 그냥 서로 평행이동 관계죠.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실제로 기본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0파이, 2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 사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결론적으로 얘네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데 딱 이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되잖아요. 근데 이 2분의 파이라는 거에 주목해 보면 한 주기가 2파이일 때 그거에 정확히 4분의 1만큼 즉 4분의 주기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편해지는 게 지금 현재는 주기가 2,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그래프 상에서는 어차피 A 똑같으니까 여기 앞에 붙은 개수도 똑같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라는 거예요. 즉 실제로 A 사인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지만 얘를 내가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본다면 얘가 딱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갔을 때 코사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y는 k라는 걸 좀 더 이어서 보면은 여기 잡히는 이 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가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알파였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 C의 이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이놈을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땡긴 거니까 얘는 2분의 3 더하기 알파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게 왜 그렇냐? 얘가 알파고 얘가 2분의 3 플러스 알파다? 그 말은 A부터 C까지가 정확히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건데 마침 또 얘네가 4대 5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4대 5니까 전체는 9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얘네 길이 각각 다 나오겠죠. 이거는 2분의 3에서 9분의 4를 곱한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아 여기가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3에서 9분의 5를 곱한 거니까 뭐 6분의 5 이렇게 잡히겠죠. 길이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것도 쓸 수 있죠. OAC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얘네가 지금 이 길이 2분의 3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변으로 삼고 높이는 요만큼인데 이 높이가 뭐예요? 바로 K죠, K. 그래서 이거 한 게 문제에서 16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4 약분하고 K는 12분의 1이구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 A, B 사이의 길이가 3분의 2였잖아요. 얘네만 한번 보면은 지금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졌죠. 자, 여기 이렇게 Y는 K가 지나고 있을 때 여기 A, B인데 이쪽이 1이고 얘네가 3분의 2고 아까도 봤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얘가 둘 다 알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3분의 2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알파 3분의 2 알파 다 더한 게 1이다. 따라서 2알파는 3분의 1이니까 아 알파가 6분의 1이구나. 그럼 이 A의 X좌표가 알파였잖아요. 즉 얘가 6분의 1 컴마죠. 그럼 그 6분의 1을 어디다 대입할 수 있어?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x자리에 6분의 1이 들어가는 순간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얘의 y좌표가 2분의 a였네. 근데 그 y좌표가 뭐예요? k랑도 같잖아. 아, 따라서 2분의 a가 곧 k구나. 근데 k가 12분의 1이었으니까 a는 6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개를 다 구할 수가 있다. 문제에서는 a랑 k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6분의 1과 12분의 1 더하면 통분해서 최종적인 답이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자, 평가원에서도 흔히 나오는 13번 극한 문제인데 일단 가족권은 좀 별거 아니에요. 그 전에 위에 보면은
K는 일단 정수라고 했고 0이 아닌 정수. 그래서 얘는 정수다. 그리고 fx는 최고치 한계수 일자리인 3참수다. 라고 한 상태인데 가족권을 보니까 이건 뭐 0분의 0도 아니고 그냥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f1, f2, f-1이 0이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되어야 된다. 딱 이 정도의 조건만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f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든 이거를 갖고 있든 이거를 갖고 있든 적어도 얘네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뭐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밑에 나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번엔 x를 1로 보냈을 때 기준으로 해서 분모가 그냥 f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이 들어갔을 때 f1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무조건 0이라는 보장은 없죠. f1이 0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f1이 0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분모는 0이 안 된 상태죠.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를 보니까 1이 들어가게 되면은 F2랑 F-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죠. 이렇게. 얘는 0이 아님. 근데 문제는 뭐야? F1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결론적으로 0이 아닌 것분의 0이니까 이건 그냥 0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K가 0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K가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F1이 0이 아닌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F1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거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케이스 분류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fx가 적어도 x 빼기 1은 뭔가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분모에 이 x 빼기 1이 두 개가 생기겠죠. 물론 어떤 것도 두 개가 생길 거고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영인자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위에도 딱 두 개가 있어줘야만 얘네가 지워지고 나머지는 x 빼기 1이 없는 애들끼리 들어가야 그 k라는 정수가 0이 아닌 정수가 나올 수 있겠죠. 밑에가 하나 더 있다면은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위에가 하나 더 있다면 0으로 가기 때문에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케이. 위에도 여기도 x 빼기 1의 제곱이 두 개는 쌓여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돼. 결국에 이게 x가 1이 들어가게 됐을 때 0인자가 뭔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만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기만 두 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자고요. 그래서 자, 별거 없어요. 첫 번째, fx 플러스 1에 x 빼기 1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fx 빼기 2에도 x 빼기 1을 하나 갖고 있는 이 경우부터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가 x 빼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양변에 x 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이렇게 넣는 순간 결국에 이쪽은 fx가 됐고 얘는 x 빼기 2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fx가 얘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가는 x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때 fx는 x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미 fx가 요거 하나 갖고 있고 3차함수기 때문에 인수 두 개가 더 나왔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fx는 이걸로 확정이 돼요. 어차피 최고차 함계수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미 확정이 돼버리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식에다가 넣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갔어요. 밑에는 fx의 제곱이니까 요놈의 제곱이 돼서 각자 다 제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위에는 fx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 모든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x가 되고 x 빼기 1이 되고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x 빼기 2라는 건 여기다가 이제 x 빼기 2를 넣으면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1 이렇게 될 거라서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 x 빼기 1의 제곱과 이렇게 지워지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1을 싸그리 넣기만 하면 되죠. 이쪽에다 1 들어가면 마일의 제곱이니까 1, 이쪽에다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위에다가도 다 넣읍시다. 1, 3, 마이, 마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두 개는 그냥 없어질 거고 밑에서 이렇게 지워져서 2분의 9가 되는데 얘는 뭐에 위반돼? K가 정수라는 거에 위반돼서 틀렸다는 거예요. 결론 여기서 fx 플러스 1과 fx 빼기 2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는 구도는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얘는 아예 안 갖고 있고 x 빼기 1을 얘가
두 개를 갖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반대로 또 해볼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똑같이 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어서 fx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fx는 이거 하나는 무조건 확정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때도 똑같이 극한치기 한번 대입을 해보면 밑에는 fx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에 얘는 4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2가 들어가면 이거랑 이게 되겠죠. 따라서 역시나 두 개는 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 1이 들어가면은 얘는 2의 4제곱이라 16이죠. 아, 딱 봐도 안 지워질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면 1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마2니까 당연히 안 지워지죠.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모순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 x 플러스 1 이거를 먼저 보면은 얘가 이제 요거 그리고 fx 빼기 2는 없는 거지. 그 상태라면 이제 역시나 요 x 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넣음으로써 fx는 x 빼기 2의 제곱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요거겠죠. 따라서 이때 fx의 제곱을 하면 요거의 4제곱에 제곱이 됐고 fx 플러스 1은 이거 제곱에 그냥 x가 된 거고 fx 빼기 2는 4의 제곱에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나 날려주고 나서 나머지 대입해보면 이번엔 마일의 4제곱이라 아 끝났네. 무조건 정수죠. 그럼 위에 한번 확인해보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마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8로 아 k가 드디어 0이 아닌 정수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k의 값이었기 때문에 끝났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이 문제 좀 잘 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형식의 문제가 사실 요새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요새 나오면 보통 속도가 속도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좀 잘 나오는 거냐? 기억은 일단 일반적인 경우 하나 이렇게 예시로 줘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의 수열인지 한번 파악해봐라 라는 걸 좀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니은 디귿에서 본격적으로 물어보는데 이 니은 디귿이 이제 앞에 보기를 조금 유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내는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실제로 이거 디귿 보기를 풀 때 얘네 기억 니은이 둘 다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보면 AN이라는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이제 공차가 D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아예 줬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이런 등비 수열로 갈 거고. 근데 CN이라는 수열을 보니까 AN이 BN보다 작으면 AN, BN이 AN보다 작으면 BN. 뭔 말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말해서 AN, BN 중 더 작은 수를 CN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같으면은 상관없으니까 이 등호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작은 애만 CN으로 뭔가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1항에서는 당연히 그냥 C1도 1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작을지 모르니까 이건 D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보면 D가 2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AN 수열이 이렇게 갈 거고 BN은 역시나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아 봤을 때 CN은 1은 그대로 갔고 이쪽에선 2가 더 작으니까 더 작은 수 뽑고 여기서도 4가 더 작으니까 작은 수 뽑고 여기부터는 역전돼서 7이 더 작고 9가 더 작고 얘는 고작 2씩 가는데 플러스 2로 가는데 얘는 곱하기 2배니까 이 뒤도 당연히 이쪽만 계속 택해지게 되겠죠. 쭉 가는 수열이 되겠죠. 아 여기 기점으로 더 나뉘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얘가 C1, C2, C3, C4 이렇게 가는 애다. 따라서 두 개의 합 C3랑 C4를 더하면은 11이 된다라는 거 바로 챙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D가 2가 아니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고요. 일단 K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CK가 AK란 얘기는 다른 말로 AK가 현재 BK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란 얘기죠. 그랬을 때 CK 플러스 1도 AK 플러스 1이라는 건 결국 이때 얘도 BK보다 얘보다 작게 된다라는 거를 입증하란 얘기죠. 이게 맞으면 니은이 맞고 틀리면 이제 니은이 틀리겠죠. 그러면 자 일반한 공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AK라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K 빼기 1의 공차가 될 거고 BK는 이거 지금 첫째 항 1이죠 참 1로 쓰고 BK는 역시나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의 K 빼기 1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어차피 얘는 의미 없으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BK 쪽이 더 큰 상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두 개의 대수관계가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얘가 무조건 크다고 할 수 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한번 두 배를 해봅시다. BK 쪽을 한번 맞춰줄게요. 그럼 얘는 두 배가 되는데 그 두 배를 굳이 그냥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 나는 얘를 끌어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D 하나만 더 더하면 이거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D 하나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1 플러스 KD로 바꾸고 얘는 D를 하나 줬으니까 K 빼기 2의 D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상태고, 그래서 얘가 B의 K 플러스 1이 됐고 얘는 A의 K 플러스 1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 이게 확실한 양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여기다가 양수를 더한 것마저 얘보다 작다면 양수를 뺀 것도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근데 K가 여기서 2 이상이라는 게 여기서 발생돼요. 무슨 말이냐? 얘는 어떤 일반항 공식이에요? A의 K 빼기 1이라는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K가 2 이상이니까 K 빼기 1도 무조건 1 이상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죠. 왜? AK라는 수열은 애초에 첫째 항이 1이라는 양수로 출발해서 공차도 D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전부 다 양수인 수열은 확정이잖아요. 따라서 결국에 뭐가 돼? AK 플러스 1에서 어떤 양수를 더 더했는데 그것마저도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양수를 제외하고 나면은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다는 게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결론적으로 맞게 된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C를 기준으로 해서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게 42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모르죠. C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더 작은 값들만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서, 자,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써보면 6항까지 쓸게요. 왜냐면 지금 C6까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N 수열과 이렇게 BN 수열이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기억에서 준 D가 2일 때의 상황을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면 D가 2일 때의 상황은 1, 3, 5, 7, 9, 11이었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아까도 봤지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얘네가 더 작았어요. 뭐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역전이 돼서 얘가 더 작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니은에서 제시해 준 게 뭐냐면 K가 2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AK가 BK보다 작았다면 그 다음 항도 무조건 A 쪽이 작다는 게 확정이 됐죠. 그 다음 항도 당연히 계속 작겠죠. 계속 작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게 갑자기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지. 갑자기 더 뒤로 가서 이게 더 작게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D가 2가 아니고 어떤 수여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니은에서 D가 2가 아닌 그냥 어떤 수일 때도 이거를 입증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쯤까지 얘가 더 작았어. 그 다음부터 일로 역전했어. 그럼 여기서 갑자기 얘가 더 작았다가 갑자기 얘가 더 작게 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뒤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의 가이드라인으로 기억에 나왔던 D가 2인 상태를 봤을 때는 지금 CN의 수열이 이렇게 잡히는 거고 얘네의 합이 몇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7에다가 14에다가 23에다가 34가 됐어. 근데 지금 실제로는 C1부터 C6까지 합이 40이니까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D가 2일 때 기준으로 해서 D를 더 키워야 될까 줄여야 될까를 고민해보자고. D를 줄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네가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1, 2, 4까지 작았다가 1로 건너뛰었는데 더 작아져서 뭐 여기서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고 얘네 전반적으로 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34보다 전체 합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D는 2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C1부터 C6까지의 합이 34보다 큰 4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D는 2보다 클 거고 그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C1, C2, C3까지는 얘로 확정이에요. 왜? D가 2일 때마저도 얘가 더 작았잖아. 4가 5보다. 근데 이제 D가 더 커지게 되면 이 값들이 더 커지는 거니까 4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정확히는 몰라요. 여기까지 딱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작았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작았다가 여기부터 출발할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라서 여기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여전히 C4, C5, C6은 여기 A 쪽을 따르는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 얘가 이쪽은 크거나 같았다가 이쪽부터는 이제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얘네 6개를 다 더해보면은 이쪽 역시나 7이고 이쪽은 3에다가 3D, 4D, 5D니까 12D 한 개 4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0 날리고 D 넘기면 약분까지 시켰을 때 3분의 8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로 확정시키면 안 되죠. 왜? 이 대소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따라서 우리 예를 봅시다. 1 플러스 3D를 하면은 현재 D가 3분의 8이니까 1 플러스 8이 되는 거라서 9가 되죠. 그러면 얘가 9인 상태니까 현재 이 대소관계가 틀렸지. 9가 8보다 크니까 C는 9를 따라가면 안 되고 8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C가 이번에는 여기까지 C4까지 이렇게 되고 C5부터 이렇게 A로 갈아타는 이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볼게요. 위에다 좀 쓰자. 그러면 1, 2, 4, 8, 1 플러스 D 이렇게 됐다가 이제 16, 30인데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여기까지 C였고 그 다음부터 일로 갈아타는 거. 즉 여기까지는 얘가 컸다가 이제 일로 반대로 갈아타는 상황이겠죠. 그때는 얘네 다 더하면 15가 되고 2 더하기 9D가 되는데 그게 40이니까 이때 9D의 값은 17이 넘어가서 25. 그럼 D는 9분의 25가 되고 역시나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면 1 플러스 4D 하면 이거니까 9분의 109가 될 거고 16은 9분의 144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 맞죠? 얘가 더 크니까 이거 오케이. 얘도 확인해 봅시다. 얘도. 그럼 1 플러스 3D는 1 플러스 3분의 25니까 3분의 28이고 8은 3분의 24니까 이게 더 큰 것도 맞네. 얘가 더 크니까 이거 택하는 것도 맞죠. 이거는 완벽하게 다 맞아요. 그럼 D가 9분의 25인 건 확정이고 사실 뭐 모든 D의 값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시켜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 더 가봅시다. 이제 1 플러스 D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1, 2, 4, 8, 16, 30인데 여기서 끊겨가지고 여기까지 씌었다가 일로 갈아타는 것도 보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전부 다 씌인 거는 쿠는 게 애초에 그럼 얘네 싹 다 더하면 42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안 해도 되고 이게 마지막 케이스겠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31이에요. 그래서 32 더하기 5D가 42인 거기 때문에 이때는 5D가 10이라 D가 2가 나오네? 그럼 우리가 이미 D가 2일 때는 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갈아탄다는 거 아까 봤었죠? 따라서 이건 바로 모순이 되죠. 결론적으로 D는 9분의 25로 확정이 된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갑자기 20번째 항에서 11번째 항을 뺀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갈아탄 순간 C는 계속 이제 이 AN 수열을 따라갈 거예요. 따라서 이제 C에는 그 뒤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20번째에서 11번째를 빼면 9D의 값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D가 9분의 25였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딱 25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D급도 맞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5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 뭐 그냥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포인트 하나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F'0이 0이니까 뭐 0에서 극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삼중근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아무튼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gx를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일 때는 뭐 요런 함수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t 이하 혹은 t 이상 그때는 그냥 t라는 상수함수가 된다 라는 게 gx예요. 그래서 t는 일단 기본적으로 0 이하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략적인 느낌만 보자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t가 이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t는 이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gx는 이제 이 구간, 이 구간이 바로 뭐냐면 여기죠. fx가 마이너스 t랑 t 사이. 그때는 이런 함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구간, 이런 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t로 간다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t나 t랑 만나는 이 지점에서 아무튼 간에 함수 자체가 바뀌니까 여기서 gx가 불연속이 무조건 되는 건지 연속이 되는 건지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건지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실제로 GX는 원래는 세 가지의 구간인 거죠. 왜냐면 요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일 때,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이 위아래로는 t고 이제 중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위에는 넣을 게 없어요. 그냥 상수함수니까 위에는 t가 되는 거고 아래에는 fx 자리에 마이너스 t가 들어오는 거니까 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버리면 2t가 되겠죠. 그럼 둘이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인데 같을 때 t의 값은 뭐예요? 0이죠. 아, 결론적으로 0일 때는 연속이 되는 거고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이제 불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t 입장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그대로 t가 되는 거고 이쪽에 t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t에서 t를 뺐으니까 0이 되는 거라서 얘네들이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이니까 위에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결국 t가 0이라면은 마이너스 t 쪽에서도 연속이고 t 쪽에서도 연속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t가 0일 땐 gx는 그냥 쭉 연속이에요. 어느 점에서도 불연속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g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개수가 ht라 했으니까 이때는 ht가 그냥 0인 거죠. 불연속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t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fx가 마이너스 t나 t에서 전부 다 불연속인 거죠. 따라서 지금 위에 것처럼 이런 점들에서 싹 다 불연속이니까 뭐 이런 케이스에선 ht가 4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t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됐다면은 두 개일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아무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t랑 마이너스 t에선 둘 다 불연속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만나는 점들에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봐서 중근 같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하는 거. 만약에 t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은 t보다 작은 거니까 바로 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딱 이 점은 정확히 t랑 같은 거니까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때는 t가 되겠죠. 그럼 이 양쪽은 t 빼기 fx고 그럼 역시나 똑같이 얘는 불연속이죠. 이쪽에 t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t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하고 보면은 그럼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나 똑같이 정확히 이 점에서는 t가 되는데 여기 양 끝에서는 t 빼기 fx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불연속이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y는 t가 이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봐요. 이쪽에서는 얘네 위에는 fx가 t보다 큰 거고 이 점도 fx가 t인 거라서 전부 다 뭐가 되냐? 이 케이스가 돼 버려. 그치? 그럼 이때는 여기 t니까 이때는 또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t라면 역시나 이쪽 t고 이쪽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t보다 작은 거니까 전부 다 또 이 구간이라서 이런 것도 연속이 될 수는 있어요. 아, 이런 특이 케이스도 있긴 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밑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h1이 5가 됐대요. 즉 무슨 말이냐? t가 1일 때는 불연속 개수가 5개라는 건데 5개는 굉장히 특이하죠. 왜? 자, t가 1이라는 거는 y는 1,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불연속점 5개가 생기죠. 혹은 또 다른 케이스로 뭐가 있어요? 이쪽에서 마이너스 1 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생겨도 되겠죠. 이렇게 돼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절대 없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얘는 잠깐 있다가 보고 이거를 봅시다. 세 개도 특이하거든요.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럼 이제는 t가 3이 될 때는 불연속 개수가 3개라는 건데 t가 3이면 현재 이 케이스에서는 y는 3이라는 애는 무조건 이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만나는 점이 한 개로 확정이죠.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마삼이 딱 이렇게 지나서 여기서 두 개를 더 맡아줘야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얘기죠. 아, 결론적으로 여기선 1이 극대값, 마삼이 극소값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0의 위치는 현재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근데 봐봐. F0이 그러면은 1 아니면은 마삼이라는 건데 F0이 마삼일 수가 없는 게 애초에 t는 0 이상의 수기 때문에 이 ht라는 함수는 정의역, 즉 t의 범위가 애초에 0 이상인 것만 따져야 된단 말이야. 즉 h 안에 들어갈 요 t는 절대 음수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마삼인 건 올 수가 없어요. 즉 여기가 0이라는 게 확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번엔 반대로 마3일 때가 무조건 한 점이기 때문에
3일 때 2점을 맡아줘야 돼서 여기가 바로 그럼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0은 여기 아니면 여기라서 이때는 F0이 3 아니면 마일인 건데 여기서 이거 마일도 안 되죠. 문제는 얘가 3이라면 어떻게 돼? HF0이라는 거는 H3이 되는 거니까 얘는 3이잖아. 근데 문제에선 HF0이 5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의 이제 식을 잡아볼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여기가 0이어서 이쪽이 0,1이었고 이쪽이 뭔지는 모르지만 현재 여기가 마삼인 상태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율 관계에서 조금 더 심화된 스킬을 하나 쓸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하면 요 극점 두 개 잡고 요 변곡점 잡고 이제 또 여기랑 똑같은 y 값인 이 점도 하나 잡고 여기랑 똑같은 y 값인 이 점도 하나 잡아서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의 x좌표들 이 간격이 전부 다 동일하다가 기본 비율 관계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자, 조금 심화된 거 나옵니다. 바로 뭐냐?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있죠. 이 차이 길이 외워두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 차이 길이는 뭐냐? 4ak 세제곱이에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절대값 a라고 쓸게요. 뒤집혀질 수도 있으니까. 이 a의 의미는 뭐겠어요?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요 k가 뭐냐? 이 간격을 의미해요. 이 하나짜리 간격. 따라서 이 문제로 바로 적용해 볼까? 현재 이 차이가 1부터 마3이니까 정확히 4차인데 이게 4ak 세제곱이고 이게 4인 상태죠.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줬거든. 그럼 이거 지금 현재 1인 상태지. 따라서 k 세제곱이 1이니까 이 하나짜리 간격이 1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끝난 게 여기서 이 하나짜리 간격이 다 1인 거야. 그럼 변곡점의 좌표가 1이고 이쪽 극소점의 좌표도 2로 확정이고 그 다음에 이쪽 좌표 여기 3인 것까지도 확정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인 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이 y는 1이라는 함수였고 이게 fx라는 함수였는데 fx에서 1을 뺀 이 차함수는 0을 중근으로 가지고 여기 3을 또 다른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fx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fx식 구할 때 막 여기까지 다 나와 버리고도 되게 오래 구할 수도 있거든요. 막 계산 같은 거 많이 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꿀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f 몇을 물어봤죠? f4를 물어봤네.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4만 대입을 해버리면 16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17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를 하나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별표를 주는 기준은 절대적인 난이도로 주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문제를 다른 그 1번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하고 비교했을 땐 당연히 그 어렵죠. 풀기 어려운 거 맞는데 도형 문제 입장에서 도형 정도에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충분히.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별표를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주게 됐고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옆에다가 좀 크게 그려놨는데 CAB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일단 줬고 그 다음에 루트 10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루트 10K라고 하면 얘를 2K라고 하겠죠. 그냥 거의 행동 강령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바로 여기서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 몇 K인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BC의 제곱은 10K 제곱 더하기 4K 제곱 빼기 2의 루트 10K에 2K에 8분의 루트 10 해서 2 지워지고 얘네 곱하면 그냥 10이 되는데 그럼 10과 2로 약분돼서 이쪽은 5K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9K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아 BC는 3K구나. 바로 딱 잡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외접원 반지름 나왔네?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아는 값 얘밖에 없으니까 이거랑 이걸로 쓰겠구나. 그럼 우리는 바로 여기서 사인 세타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냥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단계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잡고 8 루트 10이라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4니까 루트 54는 3 루트 6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3K는 이 반지름 길이의 2배니까 3분의 8 루트 6이 되고 얘가 싹 바로 옮겨져서 8분의 3 루트 6이 되면은 여기서 88, 33 약분돼서 바로 6이 되고 따라서 아 K는 2구나. K가 2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 여기는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4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쪽은 2루트 10이 되겠죠.
바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BCD의 넓이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중학교 내용 써야 되는 거. 바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 닮음하고 달라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 개념은 뭐냐? 이런 삼각형이 하나가 딱 있어.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딱 있어서 ABC라는 삼각형에서 얘네 길이비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이 문제랑 좀 다르게 하자. 5대 3, 뭐 이렇게 주어졌어.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 우리 5K라고 놓고 3K라고 놓고 전체는 8K인 상태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8K 곱하기 높이는 바로 뭐가 돼요? 요 놈이 높이죠. 뭐 이거 높이 그냥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럼 높이 X.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ABD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OK로 줄었지만 높이가 똑같이 X고, 심지어 ACD도 밑변은 달라졌지만 높이는 X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 넓이의 B가 곧 밑변의 B랑 같다. 이해되죠? 이게 8대 5대 3이잖아, 밑변이. 그럼 넓이비도 똑같이 8대 5대 3이겠죠. 그거를 쓰는 건데 얘가 이렇게 좀 뒤집혀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쪽 기준으로 해서 얘가 3대 2잖아요. 가계 이등분선 때문에 이쪽도 3대 2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볼 때 2분의 1 곱하기 BD 곱하기 높이를 잡을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어딘가 그은 게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높이 그냥 똑같이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 넓이도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BCD의 넓이고 전체 삼각형인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전체 AB 곱하기 역시나 똑같이 높이가 x라는 거 되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뭐가 돼? 그냥 밑변 B가 넓이 B가 된다는 건데 3대 2니 전체 밑변은 5잖아. 결론적으로 이거는 5대 3 관계가 될 거죠. 따라서 BC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삼각형인 ACD에다가 5분의 3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ACD 삼각형, ACD래? ABC죠, 쏘리. ABC에다가 5분의 3만 해주면 되고, 그 ABC 전체 넓이는 너무나 쉽죠. 왜냐면 여기 사인 값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이쪽 2루트 10이고, 이쪽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여기다 구해놨죠. 8분의 3루트 6. 여기까지가 ABC 삼각형 넓이인데, 거기다가 5분의 3까지만 해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엄청 쉬워진다. 그럼 이제 지워봅시다. 2분의 1이랑 2 지우고 4랑 8 지워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루트 10에서 여기서 루트 2 하나 지우고 여기서도 루트 2 하나 지우면은 얘랑 약분될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게 여기서 이것도 지웁시다. 그냥 루트 5로. 분모에 루트 5만 깔리고 분자에는 이렇게만 남아서 9루트 3만 남겠죠. 이게 바로 넓이 K인데 그래서 K제곱을 물어봤다. 그럼 이제 K제곱을 하면은 5분의 위에는 243이 될 거라서 분모 분자 더하면 248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거 아닌 꿀팁이지만 딱 이 도형 문제 있죠. 도형 문제에서는 무조건 유리화를 안 하는 게 훨씬 계산이 깔끔해요. 평상시 과정에서. 내가 지금 보면은 이거 원래 5분의 루트로 남길 수도 있는 거를 굳이 약분시켰잖아요. 만약에 남겼다고 하면 5분의 9루트 15가 되겠죠. 이거 각자 제곱하는 거, 이거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하다는 거야. 이렇게 가지 말고 최대한 유리화를 덜 시켜서 분모의 루트 있는 거를 거부감을 들지 않게끔 그냥 있어도 된다. 이거는 다른 것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다 저는 약분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약분해서 유리화를 해가지고 밑에랑 위에를 조금씩 줄여놓는 게 훨씬 나아요. 계산할 때. 자, 아무튼 별거 아닌 꿀팁이고요.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계산에 자신이 있다면. 아무튼 답은 248이 되겠죠. 공통 21번입니다. 이 문제 좀 특이하게 그냥 잘 낸 것 같아요. 3차함수 fx가 있고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뭔가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할 거는 x에 0 대입해가지고 좌변 0으로 만들면 f0 더하기 g0이 0이구나. 이런 거 하나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좌변은 f' 빼기 g'의 절대값이 있는 거고 우변은 그냥 f' 더하기 g'이 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절대값이 불편하니까 절대값을 한번 풀어봅시다. 즉 f'x가 g'x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았다면 좌변이 플러스로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양변에 f'이 지워지면서 g'x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즉 도함수끼리 중에서 f'이 더 크다면 그때는 g'은 무조건 0이구나. 근데 반대로 이 경우라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로 풀리면서 마이너스 f' 플러스 g'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얘가 또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g'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f'이 0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fx는 3차 함수였어요. 즉 이때 f'은 2차예요.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다항 함수가 아니고 그냥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기 때문에 지 멋대로 생겨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 f'이 0인 거 2차 함수니까 0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점에서 0이라는 거지,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 f'이 계속 0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f'이 g'보다 작은 구간이 생겨버리는 순간, 뭐 예를 들면 그때 x값이 이렇게 됐다. 이 구간 전체에서 f'이 0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은 어떤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구간에서도 0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 f'은 무조건 g'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고 어차피 그때기 때문에 g'은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f'이 항상 0 이상이다 까지 되는 거죠. 이놈이 0이니까. 그리고 g'은 무조건 0이구나 까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 양변을 적분해봐요. g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어떤 상수예요, 상수. 그쵸? 상수를 미분해야 0이 되니까. 따라서 gx는 그냥 상수함수였구나도 되는데, 이게 나왔네. g2가 마사니까 결국 이게 그냥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구했던 여기서도 얘가 마사니까 f0이 4라는 것도 하나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f'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접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 정도까지만 있지, 그 외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최소값만 물어보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게 f'에 대한 정보고 그나마 아는 함수값이 0밖에 없으니까 f4랑 f0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이 f'이라는 함수를 만약에 0부터 4까지 적분한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어차피 적분했을 때 fx가 되는 거니까 여기 0부터 4까지 넣으면 f4 빼기 f0이 되겠죠. 즉 얘랑 같은 값인데 우리는 이 0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f4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4 더하기 요 값이 되겠죠. 우리는 요 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언제 최소인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프적인 의미로 f' 이렇게 있을 때 어딘가 0부터 4까지의 넓이를 의미하잖아요. 그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당연히 이 f'은 일단은 여기 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또 하나는 여기서도 0과 4의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넓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0과 4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언제가 최소냐는 거야. 어느 상황이. 무조건 언제겠어요? 가장 넓이가 작아야 되니까 여기 2를 기준점으로 해서 0과 4가 정확히 대칭일 때, 그래야 여기 y값 높이가 제일 작겠죠. 그때의 넓이가 가장 최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f'x는 x 빼기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fx가 1이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3x 제곱으로 출발을 하겠죠. 따라서 얘는 이 상태에서 이 적분을 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바로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조금 더 간단히 하려면은 어차피 얘랑 넓이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요? 0부터 2까지만 해서 요거 한 다음에 두 배만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는 적분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요거겠죠. 그놈을 0부터 2까지 하고 2를 곱하고 4를 더할 건데, 이쪽에서 2를 넣으면 0이 되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뺐기 때문에 8이 될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8에서 16에다가 4까지 더해서 최종적인 답, 즉 최소값은 바로 22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작년 6월, 9월 평가원 수능 전체 다 이제 22번에 이런 지수 로그 함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도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자, 이런 로그 함수 문제는 너무 쫄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주거든요. 걔의 의미도 좀 잘 봐야 되고, 자, 둘 다 로그 함수예요. 그리고 보면 꼴이 똑같아요. 앞에 2가 붙은 거, 밑도 똑같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도 똑같고, 이런 경우에는 얘네가 서로 평행이동 관계라는 것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볼게요.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위로 솟은 그래프가 될 거예요. 지금 a,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점근선인 x는 b는 당연히 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도 뭔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그랬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지난대요. 그래서 여기가 P가 되고 이쪽이 Q가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야. 이 평행이동 관계를. 자, X부터 볼게요. X에 X 빼기 머시기가 들어가서 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머시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일단 A를 없애야 될 거고, 심지어 B까지 이렇게 넣어야 딱 없어지고 A가 없어지면서 빼기 B가 남겠죠. 결론적으로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냐면 플러스로 A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이죠. 그 다음에 Y쪽은 어때요? 원래 플러스 B였던 애가 마이너스 A가 됐다는 거는 Y축으로 일단 마이너스 B만큼도 가고 또 마이너스 A만큼도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죠. 아, 그럼 끝났어. 평행이동 관계가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한쪽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딱 어떤 느낌인 거예요? P에서 Q로 갈 때 여기서 A 플러스 B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만큼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합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밑변의 길이가 나왔어요.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여기 길이가 같단 말이야. 따라서 1대 1대 루트인데 루트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이는 뭐가 돼? 2분의 5가 될 거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2분의 5였구나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y축과 만나는 게 r이래요. 이쪽은 음수니까 y축은 걔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그려서 그럼 여기가 r이 될 텐데, 문제에서 qpr이 2분의 파이다. 직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쪽이 직각인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기울기는 1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삼각형 넓이도 줬어.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밑변 높이로 구하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 나와 있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PR을 했더니 5가 되더라. 그럼 5 날라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날리면은 PR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구나. 아, 여기 길이가 2루트 2네요. 근데 여기도 또 어때요?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지. 기울기가 1짜리니까. 여기도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하는데 루트 2에 해당하는 길이가 2루트 2니까 이쪽 길이는 2랑 2가 되겠구나. 까지도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아래 좌표 어차피 y축에 있으니까 x좌표는 0일 거고 그냥 0, p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서 아래서 p로 갈 때는 x 이만큼 늘어나고 y도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얘는 2, p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갈 때는 x는 또 플러스 2분의 5가 되니까 얘는 2에서 2분의 5 더하면 2분의 9가 될 거고, y는 여기서 2분의 5만큼 깎아야 되기 때문에 p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p나 a, b 같은 걸 구해볼 텐데 모르는 문자 3개죠. 근데 일단 알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상태.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은 둘 다 fx 위의 점이니까 둘 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얘 대입하면은 p 플러스 2는 fx식이 요거였으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2 로그 2 플러스 a의 플러스 b가 되겠죠. 뒤에 거 좀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0, p를 넣으면 y좌표는 p가 되고 2 로그 그냥 a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는 순간 좌변은 2가 되고 b도 날라갔고, 그러면은 2 로그 2 플러스 a에서 로그 2a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지워졌고 좌변 1에다가 로그끼리의 차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써버리면 결국 이 진수가 2가 되어야만 로그 값이 1이 되는 거죠. 아, 따라서 2 플러스 a가 2a니까 a가 2가 되는구나. a가 2라면은 여기서 이게 2니까 b는 2분의 1이구나. 까지 다 나온다. 마지막으로 p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p는 2 로그 2의 a 더하기 b니까 이쪽은 2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5가 되는구나. 다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는 A, B랑 K까지 있어요. K는 뭐였냐? 여기 이직선이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됐냐면 2, 현재 P가 2분의 5였으니까 2분의 9가 된 상태고 걔를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요? 이쪽에다가 딱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y 자리에 2분의 9가 들어오고 x 자리에 2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k는 2분의 9랑 2 더해서 2분의 13이 된다. 그럼 b 더하기 k라고 했으니까 k랑 b를 더한 다음에 a를 곱하면 이쪽이 다 지워지면서 결론적으로 답은 바로 14가 되겠죠. 확통 28번입니다. 자, 주머니 A에는 이렇게 1, 2, 2, 3 이렇게 있고 B에는 5개의 공이 있어요. 시행에선 어떻게 하냐? 우선 동전을 먼저 던지는데 동전을 3번 던져요. 3번 던져서 앞면이 딱 나오는 수가 한 번만 나온다면 그때는 A에서 2개를 꺼내고요. 그게 아닐 때는 B에서 2개를 꺼낸대요.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 앞면이 나오는 수가 1개가 되는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독립시행이죠. 동전 3번 중에서 앞면 나오는 거 1번, 뒷면 나오는 거 2번, 그리고 이거를 붙여야 되죠. 8이 왜 나왔어? 3C1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따라서 8분의 3의 확률로는 A에서 꺼내는 거고 나머지니까 8분의 5의 확률로는 B에서 꺼낸다 라는 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놓는다면 이제 밑에 문제 보는 거죠. 이 시행을 한 번 했대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결국에 A에서든 B에서든 2개를 꺼내니까 그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짝수다. 곱이 짝수라는 거는 2개를 곱해서 짝이 된다? 결국 뭐예요? 둘 다 짝짝도 가능하지만 짝홀, 홀짝도 가능하죠. 결국 얘네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6번으로 접근해서 전체 1에서 홀홀인 거 빼는 게 낫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보니까 이 앞에 잘라서 우선 앞에 거의 확률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즉 8분의 3의 확률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A에서 2개를 꺼내요. A는 총 4개니까 전체 확률이 4C이고 이 중에 홀홀이 뜨려면 홀수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히 1, 3이 떠야 돼서 그냥 2C2가 되겠죠. 한 가지란 얘기죠. 이거를 전체 확률 1에서 뺀 게 6건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1 빼기 6분의 1이라 6분의 5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8분의 3 곱하기 6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부에 깔 거죠. 두 번째,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면 8분의 5의 확률인데 그때는 여기 B에서 꺼낼 거고 그럼 OC이죠. 이 중에 홀수는 1, 1, 3, 3개니까 3C2가 된다. 역시나 6건으로 빼준다. 그러면 1 빼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8분의 5의 확률로 10분의 7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뒤에 거 읽읍시다. 이제 동전 3번 던져서 앞면이 1개가 되는 확률은 뭐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즉 얘만 올리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단하다. 28번 치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분모 분자에 공통되는 8은 다 없애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자 쪽에 5도 없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는 2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7, 위에도 똑같이 2분의 1. 그럼 전체 다 10을 곱해버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죠. 따라서 12분의 5가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확통 29번입니다. 이거 짱 쉽죠? 이게 확통이에요. 알았죠? 근데 진짜 한 3년 전쯤만 해도 확통 29번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 급으로 굉장히 쉽게 나왔던 적이 많았고 요새도 확통 29번은 거의 통계로 확정인데 통계 물론 이번 시험엔 없었죠 범위에 그렇지만 통계라는 거는 어차피 처음에 진입 장벽은 높을 수 있어도 막 모르는 개념들이 많아서 근데 좀 배우고 좀 풀기만 하다 보면은 그냥 항상 쓰던 공식 계속 쓰는 거라서 쉽거든요. 결국 29번에서 통계가 나온다는 건 29번은 늘 쉬웠어요. 그래서 수능 입장에서도 30번은 조금 까다로웠고 항상 28번 정도도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29번은 거의 국밥이었다. 그래서 아무튼 보면은 흰 손수건 6개, 검은 손수건 5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꺼내죠. 근데 W랑 B의 개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래요. 그 말은 W만 4개를 다 꺼내거나 W 3개에 B 하나 꺼내거나 W 1개에 B 3개 꺼내거나 이거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6건 접근이죠.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꺼내는 거를 1에서 빼면 끝이다. 너무 쉽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11개 중에 4개를 꺼내는데 흰색 6개 중에 2개 꺼내고 검은색 5개 중에 2개 꺼내고 이거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4, 3, 2, 1, 11, 10, 9, 8 6C는 15고 5C는 10이니까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 4, 2, 8 없어지고 10, 10도 없어지고
15랑 3도 또 약분되고 그냥 1 빼기 11분의 5 따라서 11분의 6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 K다.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11 곱하기 K를 물어봤죠. 따라서 답은 6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뭐 그나마 확통 문제 중에서는 조금은 까다로웠지만 얘도 까다로웠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대신에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부분적 여사건이라는 개념인데 이거 현우진 쌤은 소극적 여사건이라고 아마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처럼 문제 확통 문제에서 이렇게 가나다 조건 혹은 가나 조건 박스에 있어가지고 얘네 만족시키는 거 구하시오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특정 조건들을 중에서 어느 한 조건만 내가 여사건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예로 든다면 일단 의미한이 정수 A, B, C, D라고 했고 걔네의 합이 15라는 거는 여사건으로 돌릴 이유가 없죠. 15가 아니다 보다는 15다가 구하기 편하니까. 근데 나조건을 보면은 세 개의 곱이 0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B, C, D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세 개가 다 0이어도 되지만 셋 중에 단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즉, 이 식에는 사실 적어도라고 하는 워딩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적어도가 있으면 무조건 여사건이 낮잖아요. 즉, 그냥 세 개 다 0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전부 다 1 이상이다 로 돌려서 빼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나조건은 여사건 쓰기 좋은 조건이고 마지막으로 다조건은 a 플러스 2라는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건 이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1, 15까지 가능하겠죠. 전체 합이 15니까. 그럼 얘도 6건 돌리면 나머지가 더 많으니까 얘는 6건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조건들 중에서는 하나 정도 6건 쓰는 게 많이 나와요. 무난한 문제들 중에서. 물론 진짜 킬러들은 2개 이상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부분적 여사건을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가 여사건 계산은 항상 뭔가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게 되잖아요. 그 전체, 자, 여기다 좀 옮겨서 봐야겠다. 이 전체를 이 전체로 잡는 게 아니고요. 여사건을 쓰지 않는 가족건, 다족건 있죠? 그 가족건과 다조건은 다 만족시키는 애를 전체로 잡는 거야. 그러면 가랑 다를 둘 다 만족시키는 애 안에는 뭐가 있냐? 가 만족하고 다도 만족하면서 나까지 다 만족하는 경우도 들어있을 거고 혹은 가랑 다는 만족하지만 나는 만족 안 하는 경우도 다 들어있겠죠.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의 합이 바로 요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겠어? 가나다를 다 만족시키는 얘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바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여기서 이거를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6건을 가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개념인데 이것만 머릿속에 잘 정립이 돼 있어도 문제 풀기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가랑 다를 만족시킨다는 건 결국에 일단 가족건 이 식과 그 다음에 나조건 얘가 3, 7, 11, 15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나조건을 만족 안 하는 B, C, D가 전부 1 이상이다를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A 플러스 2가 3이라면 B, C, D의 합은 나머지인 1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A랑 2도 결정해야 되죠. 이거는 그냥 2H3이겠죠. 그리고 B, C, D를 결정하는 건 전체, 즉 뭐야? 이 경우가 잡히지 않은 그냥 전체에선 뭐겠어? 얘도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12였을 텐데 얘네가 이제 6건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1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3H9로 바뀌겠죠.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얘가 7이라면 BCD의 합은 8이 되니까 역시나 얘네를 결정하는 건 2H7이고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3H8이었는데 7이라고 써야겠다. 9로 보인다. 거기서 3H5를 빼면 되겠죠. 이제는 방법 알았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로 해보면 이번엔 세 개의 합이 4가 되고 여기는 2H11, 이쪽은 3H4에서 3H1을 뺀다. 마지막 얘가 15라면 BCD의 합이 이번엔 0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1 이상일 수가 없죠. 즉 여기서 6건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전체 경우도 빵빵빵인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3H0이겠죠 이게. 아무튼 이쪽에선 2H15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산만 해줍시다. 밑에 것부터 계산해주면 얘가 16C15니까 그냥 16이 돼서 16, 그 다음에 이쪽은 먼저 하면 12, 얘는 6C2에다가 3C
1인가요? 헷갈려라. 얘가 7, 잠깐만 헷갈려. 6시 4, 6시 맞죠? 이쪽은 3시 1, 맞죠? 15에서 3을 빼니까 12, 144. 그 다음에 이쪽은 8이고, 얘는 10C이고, 이쪽은 8, 7, 7C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8 곱하기 얘가 45, 얘는 21이니까 24 하면 192.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은 4가 되고 여기는 14C2에서 이쪽은 11C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21, 91이고 얘는 55가 되니까 계산하면 36이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 볼게요. 이거 160. 그럼 이제 3개의 수 더해봅시다. 4, 0, 2니까 6. 그 다음에 9, 1 올라가니까 496.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496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수열의 극한 급수 쪽 개념이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맨 처음에 뭘 체크한다? 이 안에 있는 애의 일반항부터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게 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거부터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쪽은 3으로 돼요.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거 좀 더 가면은 이쪽은 3일 거고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극한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과연 A가 뭐냐는 건데 만약에 A가 3보다 커.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그냥 발산해 버리니까 수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럼 A가 3인 거는 가능하죠. 얘가 딱 1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가 이렇게 마3에서 3 사이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일 거고 A가 마3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진동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서 가야 돼요. A가 3이라면 얘도 3이라서 1이 돼버리니까 1 플러스 3 빼기 B가 0인 거니까 이때는 B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마3에서 3 사이라면 이놈은 0으로 빠져버리니까 이때는 3 빼기 B만 남아서 B는 3이 될 거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요 급수를 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자 현재 급수가 달려있고 A도 3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급수를 썼을 때 일단 이렇게 쓰면 그냥 1로 되고 얘도 그냥 3으로 되니까 n이 아예 안 걸려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얘가 4였죠. 그럼 뭐야? 이거는 그냥 0밖에 안 남아. 0 더하기 0 더하기니까 그냥 이건 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n이 1부터 무한대일 때 3의 n제곱분의 a n제곱이 있고 3 하나 나왔고 어차피 b도 3이니까 이 상태로 되는 거라서 지워지고 나면 얘가 이제 살아있죠. 그럼 요 놈은 이제 뭐예요? 3분의 a 전체의 n제곱이니까 이게 비로소 무한등비 급수로 가는 거죠. 실제로 a가 마3에서 3 사이니까 이 3분의 a도 1에서 마일 사이가 될 거고 따라서 무한등비 급수인데 첫째 항도 공비도 다 요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분의 1이다. 이런 것도 정말 별거 아니지만 공통되는 게 보인다? 무조건 그냥 치환하는 게 편하다. 치환해서 K값만 빠르게 구해버리면 K가 6분의 1이 되고 근데 그 K가 3분의 A였으니까 이제 A는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B는 3이고 A는 2분의 1이니까 두 개의 합은 2분의 7.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미적 2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27번 3점짜리 치고는 그리고 지금 더프 2월 더프는 좀 고3 대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내려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치고는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좀 정석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볼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요 fx 자체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꿀팁. 어차피 플러스 8. 이거 나중에 처리해도 되죠. 평행이동으로. 그 다음에 A 양수라 그랬죠. 그냥 A 배 한 것도 잠깐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 마이너스도 잠깐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다 제끼고 일단은 우리는 요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그래서 이따가 이거 A 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8만큼 평행이동 하면 되니까 이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이왕이면 차수를 좀 내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똑같이 분모랑 똑같은 거 쓰고 그만큼 빼준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 따로따로 써주면 앞에는 그냥 1이 되고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뭐 다양하게 배우셨겠지만 어차피 지금 변곡 같은 거 뭐 제대로 따질 이유도 없고 기본적인 개형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X쪽 점근선 체크. 이거 체크하면서 정의역도 같이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 세 번째, 극값. 얘는 이제 미분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점근선 체크는 지금처럼 분수함수에선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건데, 이거 0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0이다 해봤자 허근이에요, 허근. 따라서 점근선이 없어요, 이 케이스에선. 그럼 좀 편해져요. 정의역도 그냥 실수 전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극한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x에다가 무한대를 보냈을 때 y가 뭘로 가는지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냈을 때는 y가 뭘로 가는지 이 두 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 놈에서 어떻게 될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근데 아무튼 다 양수니까 0 플러스로 간다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값은 1에서 0 플러스, 즉 0보다 조금 큰 놈을 뺐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애를 뺐대.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0.999999 같은 애가 되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1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x를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y는 1로 가는데 1로 갈 때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했을 때 1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간다니까 요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 잡기예요. 극한은. 두 번째, x를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요 값도 역시나 똑같이 0으로 가긴 가요. 대신에 이쪽은 플러스지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0 마이너스로 가는 애가 되고 1에서 0 마이너스를 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될까? 얘 자체가 마이너스 0.00001인데 그거를 뺐으면 오히려 더하기가 되면서 1.00001이 되죠. 그럼 이거는 1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뭔 말이에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y가 1로 가는데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 플러스로 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 대략적으로 극한까지 해서 화살표를 잡고 나면은 이미 미분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대략적인 개형이 다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 대략적인 그림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극값이 두 개가 생기는지 확인차 미분을 해보는 거야. 확인차. 이제 우리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은 어차피 1은 날라갔고 마이너스가 있고 밑에는 뭐 분모의 제곱이 될 거고 분자가 x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미 입혀줍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전개만 하면은 2x제곱에 3x 플러스 1이고 얘를 빼야 되니까 다 빼버리면 1 날라가고 x제곱 플러스 2x만 남아서 결론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극값을 가지는구나. 따라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이겠죠. 그럼 이제 값만 체크합시다.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0, 0을 다 대입하면은 1 빼기 1이라서 실제로 여기 0,0을 지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밑에는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그럼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요거 그린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y는 1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까지 그린 상태다. 그래서 얘가 3분의 4고 0,0인데 이거를 양수 a만큼 a 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0이라는 함수값은 그대로인데 얘랑 얘가 다 a가 붙는 것 뿐이에요. a, a.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뭔가 좀 더 확대돼서 이렇게 됐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그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전체 이 마이너스 처리는 x축에 대칭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싸그레 이 밑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 잠깐 위로 올려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밑으로 가니까 실제로 대칭을 시키면 점근선도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완전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a로 바뀌겠죠.
그럼 위에 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됐고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 Y축으로 이제 8만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애들이 8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럼 확실한 거는 0,0은 0,8로 갔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랑 얘는 X축 기준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만 그려봅시다. 대충만. 한 이쯤에 뭐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8만큼 올라갔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번 가정만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까지 그린 거고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걔를 절대값까지 씌우게 되면은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릴 텐데 지금 현재 제가 대충 그린 이 그래프에선 이 부분만 아래에 있으니까 실제로 얘만 이렇게 쑥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뒤집어 올라갔으니까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대충 그렸지만 절대값을 씌운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인 건 확정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얘의 최대값이 10이래요. 그 말은 8은 최대값이 되면 안 되잖아. 실제로 이 값이 훨씬 더 높았단 얘기고 그래서 이 값이 12가 됐단 얘기겠죠. 따라서 3분의 4a 빼기 8이 12가 되니까 3분의 4a는 20이어서 a는 이렇게 지워진 다음에 넘기면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a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마이너스 15였고 얘는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8만큼 올리더라도 둘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었구나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얘가 8만큼 올라가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었다가 뒤집혀서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7이 됐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지막으로 뭐냐? 이 절대값 함수의 점근선이니까 플러스 7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7번 치고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는 거.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8번입니다. 이 문제 너무 어렵지도 않게 냈으면서 그리고 뭔가 개념적으로도 챙길 것도 많고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보자마자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 fx가 lnx고 gx도 ln 함수인데 얘랑 얘의 관계를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fx가 기본 lnx인데 gx를 보면은 그 ln에서 마이너스 x가 있고 t만큼 평행이동도 있고 이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gx의 식을 어떻게 써도 되냐면 자, 일단 이 lnx에서 여기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 하면은 이거 원점 대칭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fx라고 하자면 얘는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인데 그렇게 되면 우린 여기서는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t 빼기 x라고 쓰면 상관없겠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gx의 식이잖아요. g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 식이에요. 자, 대칭성 관계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점대칭에 대한 식이거든요. 바로 뭐냐? 기본꼴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2a 빼기 x 플러스 2b 이런 꼴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돼야 되냐?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한 함수다 라고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보면은 얘가 연결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요 t가 2a 역할이고 0이 2b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fx라는 그래프를 2분의 t, 0 점대칭한 함수다 라고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nx가 그냥 기본 fx의 그래프였으니까 lnx 그래프 그냥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가 되는 건데 여기서 t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대충 한 2분의 t를 그냥 대충 잡아볼게요. 한 이쯤이라고 한번 해본다면은 2분의 t, 0이 이쯤 있다고 생각해보면 요 놈을 여기에 딱 점대칭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함수는 점근선이 x는 t잖아요. x는 t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쪽 점근선이 그러면은 x는 t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gx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fx 위에 1사분면 위에 어떤 p가 있고 gx 위에는 3사분면 위에 q가 있다. 뭐 이쯤에 q 있고 이쯤에 p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직선 pq 두 점을 이은 직선은 fx랑 gx랑 각각 딱 여기
PQ에서만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죠, 접.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접선이 있고, 내가 이거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쭉 가서 이쪽에서도 접선이 있어서 공통접선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P인 거고 이쪽이 Q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점대칭이 잘 쓰이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그래프가 지금 현재 2분의 t,0의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역시도 똑같이 여기 점대칭이 되어야 돼서 현재 이 직선 자체가 무조건 여기 이 점이 2분의 t,0을 지날 수밖에 없다. x절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접선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곡선 밖의 한 점인 2분의 t,0에서 이 fx라는 곡선으로 접선 그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굳이 여기까지 고려 안 하더라도. 그럼 어차피 자동으로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땐 어떻게 구해? 곡선 밖의 한 점일 땐. 이 점의 좌표를 잡죠. 그냥 알파, ln 알파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lnx 미분한 거니까 x분의 1에서 알파분의 1일 거고 그게 요 두 점 이은 기울기랑 같으니까 알파 빼기 2분의 t 분의 ln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제 크로스로 곱해서 얘랑 얘랑 같다. 따라서 알파 ln 알파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t랑 같다. 라는 알파랑 t에 대한 관계식 하나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t라는 애를 보니까 pq라는 애 길이의 제곱이래요. pq라는 길이는 요 선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 점 그냥 뭐 m 이렇게 잡읍시다. 중점이니까. 그럼 이거는 pm 길이의 2배잖아. 그쵸? 그리고 pm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PM 길이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버리면 되죠. 그래서 알파에서 2분의 t 빼서 제곱, ln 알파에서는 0 빼서 제곱.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PQ의 제곱을 말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이거 자체를 싸그리 제곱하는 거니까 일단 4가 되고 여기서는 루트가 벗겨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HT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는 H 프라임이 0을 물어봤거든요. 따라서 일단 얘를 T로 싹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파라는 애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T랑 연관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알파는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할 때 알파는 T가 아니니까 상수라서 날라가나가 아니고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음함수 미분법을 써야 돼요. 따라서 일단 요거 제곱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처럼 속미분을 하면 알파를 미분했을 때 d알파 dt가 나오고 얘는 그냥 t로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쪽도 일단 이 ln 알파에 ln 알파 속미분하면 알파분의 1이고 여기서 한 번 더 d알파 dt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만 0을 넣을 건데 그럼 여기는 t가 0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알파나 d알파 dt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t가 0일 때 과연 그때 알파는 몇이며 그때 d알파 dt는 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까? 관계식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서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t에다가 0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알파 ln 알파 빼기 알파가 0이 됐고 그럼 얘는 알파로 묶어버리면 이게 0인 거라서 알파가 0이거나 ln 알파가 1인 건데 ln 알파가 1이면 알파가 2겠죠. 둘 중에 뭐가 될까? 알파는 1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서 따라서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알파는 2가 되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그때 d알파 dt는 뭐가 되냐? 얘도 역시나 이 식에서 뭐 하면 돼? 이 식에서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얘 역시나 미분하기 전에 이건 그냥 이렇게 묶어서 미분합시다. 고배 미분으로.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아니고 어떻게 돼? d알파 dt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알파분의 1이 나오면서 또 d알파 dt가 나오죠. 오른쪽은 t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지워지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d알파 dt ln 알파 빼기 1 d알파 dt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d알파 dt랑 플러스 d알파 dt 날라가죠? 그럼 결국에 이것만 남는 거지. 그럼 d알파 dt 곱하기 ln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때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알파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가 ln 2가 되면 어차피 1이잖아. 따라서 d알파 dt는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다 구해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이 복잡한 식에다가 다 대입하면 돼. 알파 자리에 2 대입하고 여기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다시 여기에다가는 2 대입하니까 ln2 여기도 2 대입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싹 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2 빼기 0이니까 2가 됐고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ln 2는 어차피 1이야. 2분의 1 있고 2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니까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4까지 있으니까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전개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선지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자, 이 문제 좀 급수 문제기는 한데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잘 낸 것 같기도 하고 얘도 그 미적 26번이나 27번처럼 개념적인 부분을 좀 찌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 공비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어요. R은 자연수인 상태. 근데 그런 등비수열에 대해서 S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원에서 배웠던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R 빼기 1분의 첫째 항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인데 정말 특이한 게 요 밑에가 다 곱하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R 빼기 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게 요 SN이고 그 다음 거는 똑같이 이거에다가 여기만 N 플러스 1로 바뀌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R의 N 플러스 K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여기 밑에 이제 32의 N제곱이 깔린 상태인데 그러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여기 이런 상수처럼 붙어있는 요 놈들은 앞으로 빼냅시다. 얘네는 총 몇 개가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낚이시면 안 돼요. K개가 아니죠. 왜? 얘를 제외한 여기까지가 K개인 거기 때문에 얘네 다 합치면 이거 K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R 빼기 1분의 A는 그만큼 다 곱해져 있으니까 아예 싹 다 빼버리고 얘는 N과 무관한 애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부터 무한대를 걸어 놓으면은 아래 n제곱 빼기 1, 아래 n 플러스 1 빼기 1 해서 아래 n 플러스 k 빼기 1까지 되는 거겠죠. 이게 2의 15제곱이다 라고 돼 있는 거. 자,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건 n 무한대로 가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 항 비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는 그냥 32의 n제곱인데 위에는 최고차 항이 얘네를 싸그리 다 곱한 게 최고차 항이잖아. 그쵸? 그러면 자 아래 n제곱 얘는 어떻게 쓸 거냐? 아래 1제곱과 아래 n제곱 나눌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건 아래 2제곱과 아래 n제곱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k제곱과 아래 n제곱 나눈 다음에 얘네만 볼 건데 여기서 또 n과 무관한 요놈들은 잠깐 앞으로 빼놓고 그냥 상수들이니까 얘네들은 잠깐 빼놓고 결국에 실제로 비교하는 거는 이제 32의 n제곱과 요놈들인데 이것도 k 플러스 1개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의 k 플러스 1제곱인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k 플러스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아래에 요 밑에 깔려 있는 이 32랑 그 다음에 요놈도 이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 상태죠. 여기서 만약에 32가 더 크다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32가 더 작고 얘가 크다면 얘는 무한대로 갈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0과 무한대가 아닌 또 다른 수로 수렴을 하니까 뭐예요? 얘네는 둘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구나. 즉 아래 k 플러스 1제곱과 32가 같구나. 근데 32는 2의 5제곱이고 r과 k가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r이 2고 k 플러스 1이 5. 즉 k가 4인 경우 하나밖에 없다. 순서쌍이 더 없이. 그래서 끝나게 되는 문제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앞에 요놈들 남아 있었잖아. 이제 요거를 써야 되겠죠. 그걸로 마지막으로 A를 구할 건데 R이 2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A는 아직 모르니까 A에다가 K가 4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쪽은 다 지워지고 나서 요 개수만 남겠죠. 그러면 R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죠. 어차피 K가 4니까. 그럼 요거는 A 5제곱에 R의 10제곱 그리고 R이 현재 2인 상태니까 이렇게 된 거. 그 값이 뒤에 있는 극한값과 같다. 따라서 지워지고 나면은 2의 5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2에다가 R2에다가 K4인 것까지 다 나왔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첫째 항 곱하기 K를 물어본 거라 그냥 2 곱하기 4에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8이 됩니다. 미적 30번입니다. 자, 이 문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거 그냥 그래프 잘 그리고 요거 해석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자,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fx를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만 x가 없는 t에 대한 걸로 한번 나눠보면 요것도 2의 x제곱과 2의 2분의 3t의 곱이죠. 그러고 나면은
얘랑 얘는 그냥 상수니까 아예 앞으로 빼내버리고 이렇게 싹 앞으로 빼내고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또 2의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수 빼기 x가 되는 꼴이고 얘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잠깐 p로 치환해서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꼴의 함수가 된다. 그리고 t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도 무조건 다 양수라서 p도 양수겠죠. 이런 상태고, 자, 요 방정식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애초에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잖아요, 방정식을. 근데 이렇게 분수를 제시해줬다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는 절대 0이 안 된다를 깔아준 거라서 다른 말로 x는 절대 k는 아닌 거예요. 즉, 이 방정식의 해에는 k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옮길 거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분수가 없는 식으로 만든 건 우리가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k까지 넘겨보면은 결국 이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고 이거 흔히 보던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y는 fx랑 그래프랑 y는 요 직선, 이거 f'k죠. 그리고 얘를 순서를 좀 바꿔서 볼게요. f'k를 앞으로 놓으면은 더 확연하게 보이죠. 이건 바로 K, FK에서의 접선이죠. 아무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인데 근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fx가 어떻게 막 그려졌어요. 그랬을 때 K, FK가 있다면은 거기서의 접선이 있을 때 일단 K는 원래 당연히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만 요거 때문에 K는 근이 아니고 그럼 결국에 뭐예요? 접점 이외에 또 다른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건데 문제에서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접점 외에 교점이 없도록 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점 외에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잡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거 제가 방금 27번에서 잠깐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혹시나 27번 안 보신 분들 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살짝 불안하다면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아무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역시나 점근선 체크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꼴의 함수, 심지어 로그 함수도 아니다? 일단 점근선은 없어요. 즉 일단 x는 실수 전체죠. 정의역이. 그 상태로 극한 보낼 건데 극한은 뭘 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뭘로 가냐 볼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가 뭘로 가냐 볼 건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 무한대로 가죠. 얘는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곱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라서 대략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결국 극한은 이렇게 화살표만 잡을 거예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건데 요 놈은 이거 분의 1과 같잖아요. 그쵸?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는 지수고 얘는 다항함수니까 지수가 이기죠. 그럼 이거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0 플러스로 가는 거라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는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니까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화살표를 잡고 나면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려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값이 하나인지를 그냥 마지막으로 체크만 해보자. 미분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해서 2의 x로 묶게 되면은 요거니까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x값은 딱 p 빼기 1로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고 우린 여기서 그럼 k 값을 아무데나 잡아보면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만약에 k가 이렇게 되게 큰 수였어요. k, fk가. 그럼 거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접점 외에는 또 다른 점에서 만나지 않죠. 그러면은 문제에 만족을 하죠. 접점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K가 특정 값 이상은 다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K를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에 K, FK를 조금씩 옮겨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계속 안 만나요. 그러다가 여기 딱 극대점일 때도 극대점인 접점 이외에 안 만나. 근데 거기서 아주 살짝만 더 내려왔어. 그래 버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조금 양수가 되면서 언젠가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이 K가 K2 이상이다 했을 때 그 K2가 바로 요 놈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갑자기 이렇게 특정 값 하나가 있죠. 얘는 뭐겠어요? 자, 계속 만나다가 언제 갑자기 안 만나냐? 어느 순간 뭔가 변곡점이 있을 수 있죠. 변곡점에서의 이 변곡접선은 유일한 특징이 뭐예요? 유일하게 기존 fx 그래프랑 접하긴 접하되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죠. 유일하게. 따라서 이때는 이 변곡점 외에는 더 만나지 않으니까 딱 이 변곡점에서 하나가 바로 k1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변곡점 구하면 되니까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이계 도함수를 보면 되죠.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그리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한 번 더 마이너스 1이 더해져서 이거죠. 얘가 0이 되는 x는 그럼 p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요게 p 빼기 2였구나. 얘가 k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k1, k2의 합이 gt래요. 그럼 이 gt라는 거는 k1과 k2를 더한다는 거는 두 개를 더한다는 거니까 이 p 빼기 3인데 드디어 이제 p 자리에다가 얘를 입혀주면 되죠. 그러면 t분의 2에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GT의 식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는 이 GT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이 그래프도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T는 그래도 양수라고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편한데, 자, 역시나 점근선 체크. 분수함수니까 뭐야? 0 있죠? 그래서 T는 0이다. 정근선 체크하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이걸 줬으니까 정의역 자체가 어차피 T가 0보다 크다에서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T가 0이라는 건 결국에 Y축, 요 Y축이 점근선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극한 체크 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인데 여기선 이거 안 해야죠. 정력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만 볼 거고 지금처럼 점근선이 있을 때는 원래 점근선의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도 보는 건데 얘도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정의역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일 때 Y가 뭘로 가는지를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GT라는 식이 요 놈이었으니까 무한대로 보낸다면 얘도 무한대인데 지수가 더 세니까 뭐예요? 분자가 더 센 거라서 Y도 무한대로 가겠죠. 일로 가는 거고 T가 0 플러스로 간다면 자 아래는 0으로 갔어요. 위에는 지수만 0으로 가니까 얘는 1로 가는 거라서 얘는 2로 가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건 뭐예요? 얘 자체가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0으로 다가갈 때 y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럼 또 개형 나왔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한번 극값 하나인지 체크만 해보자. 그럼 이거 미분만 한번 해볼 거예요. t분의 2의 2분의 3t 빼기 3이었는데 미분하면 t제곱분의 위에 거를 미분하면 요거에다가 속미분 튀어나오고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는 미분하니까 1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지워져 버리니까 2의 2분의 3t로 묶었을 때 3t 빼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0이 되는 t가 3분의 2일 때가 최소구나. 이렇게 잡혀서 여기가 3분의 2였구나. 마지막으로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이제 3분의 2만 대입을 하면 여기 3분의 2 넣고 여기도 3분의 2 넣으면 얘네끼리는 다 지워져서 2의 1제곱 남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3의 2 그리고 빼기 3까지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가 3, 마3이니까 각각 제곱하면은 답은 18이 되겠죠.